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정재준입니다. 다문화인 김유신 장군의 필살 성공기 정말 처절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595년 충북 진천 출생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 양대 산맥인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김유신 장군 그러면 삼국 통일에 위협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살펴보면 김유신 장군은 사실 신라인이 아니라 가야 사람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증조부가 바로 김구해로서 가야의 마지막 왕이었죠. 김유신 장군은 79세 경주시에서 사망합니다. 얼마나 무덤이 큰지 거의 왕릉 버금 같는데요. 흥무대왕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김유신 묘 바깥으로 12지신상을 새긴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 김유신 장군이 다문화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계도에서 보다시피 어머니는 우리 빨간색 신라인 김만명, 아버지는 바로 가야인 김서현,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김유신 장군입니다. 자, 우리 김서현, 아버지인 김서현의 아버지가 김무력, 백제 성왕을 관산성에서 폐사시켰죠. 김무력 장군의 아버지가 바로 김구해, 구형왕이라고 부르죠. 가야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어머니인 김만명, 녹색인 아버지인 김서현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문화인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둘째 여동생인 김문인, 문희로 하여금 김춘추와 결혼하게 해서, 김춘추는 통일신라의 첫 왕이죠. 결혼하게 해서 그런 삼국통일의 과업을 뒷받침했고, 김춘추와 자신의 둘째 여동생 사이에서 난 지소부인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중첩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죠. 이런 점은 김유신 장군이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최대한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김유신 장군의 첫째 여동생은 보이였는데 보이가 신기한 꿈을 꿨대요. 그런 야릇한 꿈을 둘째 여동생인 문희가 그 꿈을 샀다고 합니다. 그건 제대로 김유신 장군이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축구 경기 중,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 경기죠. 김유신이 고의로 바로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 오면 여동생들이 있으니까 반지꼬리를 가지고 너의 그 옷고름을 다시 기워줄 수 있어 라고 바로 제안을 하게 되고, 김춘추는 김유신, 그때는 화랑이었죠. 김유신의 집에 가서 옷고름을 기워봤는데 그때 바로 둘째 여동생이 바로 옷고름을 대신 기워주죠. 오빠, 소맥 한 잔 말아드릴게. 드시고 가세요. 옷고름 멜 동안 라면도 끓여드릴 테니까 먹고 가세요 하면서 썸씽이 있었겠죠. 아니, 이렇게 둘째 여동생 문희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책임 안 지려는 경향이 있죠. 김춘추도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를 안 김유신이, 아니, 혼인도 안 한 내 여동생이 임신했으니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쇼였던 거죠. 김유신의 집 마당에 장작나무를 쌓아놓고 여기에 물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인 거죠. 그럼 불이 제대로 안 붙겠죠. 연기만 활활 타오르겠죠. 연기만 활활 나오겠죠. 그랬더니 그 당시 경주에서 왕인 선도교황이, 아니, 저기에 이렇게 연기가 보면 모락모락 나는데 저기 어떤 일이냐, 불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저기 김유신 장군의 집인, 김유신의 집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임신을 해서 김유신이 화가 나서, 오빠인 김유신이 화가 나서 저 여동생 문희를 화형에 처하려고 저렇게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는 걸로 알아요 했더니, 그러면 누구의 아인데 저렇게 귀족의
여성이 임신을 했단 말이냐라고 선덕여왕이 물으니 그 남자가 바로 선덕여왕의 조카인 김춘추였다고 합니다. 그래 화들짝 놀란 선덕여왕이 그러면 가급적 이 선에서 젊은 처자 함께 결혼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국 김춘추와 김유신의 둘째 동생인 문희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형이 돼버린 꼴이 되니까 김유신은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김유신 장군은 화랑 출신으로서 인맥을 관리할 때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이용했는데요. 이건 신체호에 의해서 훗날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황산벌 전투도 사실 신라군이 김유신 장군 5만 명이었고 계백 장군이 5천 명이었는데 이걸 못 이겨서 계속 패배하다가 결국 신라 화랑 출신 어린 관창이 죽자 뒤늦게 깨닫는 신라 군인들이 나서서 겨우겨우 승리한 게 황산벌 전투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상대해서 승리했지만 사실 신라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당 연합군 이름만 갖추었지 사실상 연개소문의 사후에 연남생, 연남건 등 바로 네 분에 의해서 연개소문의 아들들 네 분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결국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내쫓는 것이 중요한데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김유신 장군은 한반도 영토를 전체를 회복한 게 아니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회복하고 고구려 영토의 80%를 다 당나라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체호에 의해서 김유신 장군은 많은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 당시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 점, 신라 고구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김유신을 모르는 백성이 없었다는 점, 사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이후에 알게 되지만 김유신 장군은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그 다음 대한민국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김유신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김유신 장군도 어떤 열등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건 다문화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중조부 김구애가 신라 버풍왕에게 금관가야를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왕이 되었을 텐데 억울해. 나 성공해야 돼. 우리 조부인 김무력 장군, 김무력 할아버지도 백제 성왕을 관산성의 전투에서 죽여서 공이 큰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어떻게든 중첩적인 결혼을 통해서라도 난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유신 장군은 결국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고 가야인으로서, 다문화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겠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무인으로서 지금까지도 많이들 언급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많은 열등감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문학 강사 정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